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제 투표가 얼마 안 남았죠. 한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쭐게요. 백모 세뇌 탈출 도와주셔서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코로나 이게 거의 세계 대전급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33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하루에 한 10% 조금 덜 증가하고 있는데 10% 이짝저짝 증가하고 있고요. 누적 사망이 거의 10,000명에 이르렀고요, 미국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 30만 9천 명이니까 이거 계속 더 진행할 거고 중증이 그중에서 8,700명이나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회가 특이해서 이제 홈레스라든지 길거리에 이제 노숙 거지,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이런 게 많아가지고 왜 손을 못 쓰죠? 본인이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어나갈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100만 명당 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을 예측할 때 이게 무려 932명으로 중국 대비 932배입니다. 중국이 100만 명당 1명이라고 사실인지 뻥인지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중국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과 같이 마크하면 좋습니다. 계속 증가가 지금 100명 안쪽이거든요. 이렇게만 마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81명 증가했고요. 한국이 100만 명당 진행 비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7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환자 수가 제가 그랬죠. 계속 이게 떨어질 거다. 2,000명대 중반까지 떨어질 거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거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 100명 이짝저짝으로 되면 진행 중 환자의 수가 한 2,500 뭐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591명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경제가 돌아가죠. 겁을 안 먹고. 제발 문재인이 지금이라도 개화천선해서 종북을 하든 무슨 뭐 종중을 하든 그건 하더라도 이거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좀 입국을 많이 닫아 걸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럴 뜻이 없군요. 지금 한국의 100만 명당 진행 숫자 이거 78명, 이거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주요국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홍콩이나 대만이나 혹은 일본과 같이 그렇게 미리 닫아 걸었다면, 특히 대만과 같이 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좋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니까 사전투표 조심하십시오. 사전투표는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본투표장은 이런 운동장 같은 데가 딸려 있는 1층이잖아요. 학교 건물의 1층 넓은데, 혹은 저거의 1층, 유치원의 1층. 그래서 실제로 밀도가 굉장히 줄어요. 사람 접촉하는 밀도가. 근데 이제 사전투표 같으면 보통 밀폐된 빌딩의 뭐 2층 이상이거든요. 빌딩의 1층은 보통은 이제 적으니까 상가거나 은행이거나 이렇게 자리세가 비싼 데니까 밀폐된 빌딩의 2층 이상인데, 여기 이제 또 몰리기는 점심시간이랑 출근 전에 몰리잖아요. 확 몰린다고요, 여기가. 그리고 투표소의 숫자가 본투표 대비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보다 조금 안 될 거예요. 3,800여 개인데 본투표가 보통 한 12,000개쯤 되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비록 날짜는 이틀이어서 긴 것 같이 보이지만 몰리는 피크 타임 때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투표장의 숫자 자체가 본투표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코로나 위험을 생각한다면 사전투표가 훨씬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얘기도 좀 해줘서 괜히 사전투표하고 하루 완전히 찾아서 쉬겠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 하시다가
코로나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변 분들 말씀들 해주십시오. 간단해요. 자, 투표 날짜 자체는 이틀이어서 밀도가 분산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밀도가 축약되는 요소예요. 일단 투표장의 수가 본투표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 그 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꾸불꾸불 뭐 계단 타서 이렇게 줄 서야 되는, 대기해야 되는, 그리고 밀폐된 빌딩 공간이 별로 안 좋아. 밀도 올라가죠. 인간 스페이스 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장도 밀도가 올라가죠. 투표장 크기도 훨씬 작으니까 그 비싼 빌딩에 넓은 방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사람 몰리는 피크 타임도 훨씬 좁아.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몰릴 때 접촉 많아진다는 얘기죠. 몰릴 때 한 사람당 전용 면적의 그 스페이스가 줄어든다. 밀폐된 공간에서 한 사람당 전용 면적의 스페이스 줄어든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가 훨씬 더 그 건강과 보건에 좋다. 이런 얘기를 뭐 그냥 지인들끼리 하고 그 이제 야외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 이제 남의 선거의 자유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 사전투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보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본투표 하시라고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총선을 보면 저는 이번 총선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그 깔끔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통합당이 또 미래한국당이 이 공천과 노선에 있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헛 웃음만 나오죠. 기껏 3년 동안 싸웠더니 공천이 뭐냐고 하고 자빠졌냐. 헛 웃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선전할 겁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253개 지역구 중에 제가 이거 좀 옛날에 16대 때 맞췄었어요. 맞췄는데 도장 갖고 나르샤 때문에 망했는데요. 그때도 도장 갖고 나르샤로 망했죠. 근데 실제로 그때 그 표 득표율로 보고 그 득표율이 그러니까 이런 선거구들이 있었어요. 정당 비례는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죠. 새누리가 많이 나왔는데 후보는 저쪽이 이긴 그런 선거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때도 한 180석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이른바 이제 보수 이쪽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집니다. 이 노령층의 인구 구조가 많아지잖아요. 베이비 부머들. 제가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세대인데 59년생. 뭐 그다음에 60년생. 그러면 거의 이제 끝물이거든요. 베이비 부머. 이제 6.25 전후 베이비 부머에. 이 세대들이 지금 다 노령층이 됐다고요. 이제 60대 이상이 됐어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어르신 소리를 들으면 저 어르신이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아직 어르신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노령층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 휴대폰, 그러니까 이거요. 이것에 의해서 이 지상파 혹은 종편 혹은 거대 미디어가 힘을 못 써요. 이제는 이게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2012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또 딱 키에르케고르의 그 이야기 명제 그건 뭐냐면 사람이 개인일 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명제. 그리고 개인이면 진실에 친화적이 되고 때면은 거짓 선동에 친화적이 된다. 그럼 개인은 언제가 개인이 되기 시작하냐? 그건 또 니체 얘기예요. 니체 뭐라 그랬냐? 내 관점을 가지면 개인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니체 얘기는. 그래서 니체 철학을 관점주의라 그럽니다. 퍼스펙티비즘.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스마트폰의 특징이 뭐냐면 관점 기반 소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톡이다. 그러면 내가 카톡에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제 관점에 의해서 제가 선택한 친구들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습이 결정돼요.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5천 명 되는데 갑자기 이제 꿈속에 문재인 수령 각하의 계시를 받고 갑자기 잠자다 딱 일어나서 나도 이제부터 수령님을 모시고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백모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박성현으로 돌아가자. 백모는 버리고. 그래가지고 딱 페이스북을 새벽부터 열었더니 아이 패친이 전부 다 색깔이 이게 태극기 성향이거나 뭐 자유보수 성향이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패친을 전부 친삭을 하는데 2시간 걸려서 친삭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문바스러운 이제 그 달림 기사단인지 뭔가 그런스러운 또 조국스러운 그런 사람들로만 골라가지고 패친을 쫙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페이스북으로 보는 저의 세계는 무슨 세계가 되냐? 굉장히 문바스러운 세계, 조국스러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 의해서 제가 보는 세계가 결정돼 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개인화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화되면 그럼 다들 분리돼 갖고 전부 제각각 자기 관점 가지고 다 자기 소리하고 사회가 빠개지겠네. 아닙니다. 개인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진실에 수렴합니다. 이런 이제 이 관점 기반 개인화 소통이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소셜 미디어, 카톡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쟤들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쟤들이. 저희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개인화 소통, 관점 기반 소통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건강한 노령층의 비중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선거가 반복될수록 그래요. 그래서 저놈의 미래통합당이 저 지경으로 망한 거예요. 왜냐? 표밭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표밭이. 그러니까 룰루랄라 딴짓하는 거예요. 브랜드만 가지고 설치면은 아무 양아치 짓 해도 된다. 니들이 나 찍지 누구 찍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표밭이 됐는데요. 이거 시점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저쪽 애들이 재미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253개 선거구 중에 제가 함부로 말은 못 하겠는데요. 글쎄요. 특정 지역 빼고 좀 아주 야성이 강한데 좀 빼고 그러면 그거 한 50개 빼고 나면 200개와 150개 사이에서 한국당이 먹을 겁니다. 지역구만.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눈들이 뒤집혀서 다 찍어 먹겠다고 황교안이 늘어났더니 내가 다 찍어 먹겠다고 설치다가 지금 옆으로 튕겨져 나갔고 김영호 늘어났더니 내가 다 찍어 먹겠다고 하다가 또 튕겨져 나갔고 그다음에 뭐 저쪽에 비례당은 또 한성교 늘어났더니 내가 다 찍어 먹겠다 하다 튕겨져 나갔고 공병호 늘어났더니 또 그 짓 하다가 튕겨져 나갔고 이게 왜 그러냐면 브랜드만 달면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환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씁쓸하죠. 이거 이겨도 참 쌉박하게 말하자면은 깔끔하게 이겨야 되는데 이거 참 같지도 않은 것들이 다 이겨야 되고 이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같지도 않은 것들을 함량도 안 되는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참 이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그렇게 해줘야죠. 그 목표가 뭐냐? 아군을 이기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친중 박쥐 영구분단 세력 이게 이제 조선중앙이 온화가 된 미래통합당 이쪽 진영 그리고 문재인 586이 온화가 되어 있는 반미 종중 종북 연방제 세력 이 둘 사이에 쐐기 박는다. 여기다 북대기 모아주면 문재인 586을 흔들거리니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기긴 이기는데 150석에서 지역구 기준으로 이제 비례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역구 기준 150에서 200석 사이로 이길 겁니다. 상당히 크게 이길 겁니다. 미래한국당이. 이 뱀목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이기는데 뱀목. 당연히 이제 황교안은 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목을 걷네. 여론조사 보니까 뭐 거의 뭐 17, 8% 차이 나는 것 같던데요. 퍼센트 포인트.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이낙연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공화당인지 자유공화당인지 아무튼 자꾸 당명이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그 한민호 후보 옛날 문체부 국장하던 양반 아까운 분이 저희 새누리탈출연 나왔죠. 한민호 후보한테 제가 하고 싶은 한민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제가 권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황교안한테 야, 나 때문에 당신 떨어졌다고 나 독박 쓸 생각 없거든. 나 방 뺄 테니까 잘 해보시오. 그래도 황교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호 후보가 뭐하러 독박 쓰냐고요. 나 때문에 저기 황교안 떨어졌다. 이 독박 쓸 일 없다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리고 하는 게 낫다. 저기 뭐 내리고가 아니라 방 빼버리는 게 낫다. 방 빼면서 기자회견 발표하세요. 내 몇 천만 원 깨지긴 했는데 내가 여기서 깠다 가다가 그거 당신 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나중에 나한테 핑계 댈 것 같은데 황교안 씨. 내 방 빼줄 테니까 잘해봐. 잘해봐. 이러고서 방 빼버리는 게 낫다. 이거는. 지금 황교안 힘들고요. 지금 나경원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나경원도. 그 뱀목으로 해서 좀 손을 봐야 될 때들이 몇 군데 있는데 별로 시원치가 않네요. 김용태도 좀 손 좀 봐야 되는데 뭐 대학마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하태경 뭐 해운대갑에서 50%나 돼서 지금 낙승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저기 웃겨요. 하태경 선거구도 그랬고 저기 저기 뭐야 그 경선이 웃겨요. 경선 어떻게 했냐? 이 민주당 쪽은요. 앞에 문항이 있어요. 쭉 문항이 있어서 민주당 성향 사람이라고 판단됐을 때 경선에 대해서 물어요. 미래통합당은 안 그래요. 이 전화로 국민경선이란 이름 아래 하는 전화 이게 그냥 물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40% 되는데 이 민주당 지지자 40%쯤이 누굴 택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를 택한다고. 그러니까 하태경이 만약에 경선에서 60%를 먹었다면 그 60%에 40%, 24%포인트는 누구 거냐?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아니 더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체 100의 40%가 다 하태경한테 갔을 수 있죠. 60%의 40%포인트가 100의 40%가 하태경 성 누구 뭐 누구 이렇게 세 명 조 누구 이렇게 세 명 나오면 저거 조뭐 그거 저 조전혁 그 저기는 저거 전교조랑 싸웠잖아요. 성모 저 사람은 한변이야. 저거 꼴통 저게 극우야. 오케이 그럼 하태경 나긋나긋 하잖아. 오케이 우리는 하태경.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통합당만큼 자기 당 고유 기반을 홀대하고 천하게 여기고 거지 취급하고 짓밟는 당이 없습니다. 경선 룰만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경선했다고요 이번에. 이 전화 물을 때 미래통합당 지지자인지 아닌지를 걸러주는 앞에 한 너댓 개 문항을 묻고 어느 후보 지지하십니까 이제 경선에 관해서 선생님 지역구의 경선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앞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몽땅 야리꾸리한 색깔을 하지.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전부 야리꾸리해요. 야리꾸리하지 않으면 전략공천 아닌 다음에야 전략공천을 이 칼라로 안 채웠잖아. 야리꾸리하지 않으면 이 전화 경선에서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왔다고 이 인간들이.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이길 거예요. 저도 뭐 지역구 뭐 황교안 이런 사람만 아니라면 우리 후보가 저는 미래통합당 후보 찍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살생부 제 나름대로 이건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 하태경 같은 인간인데 이런 경우 아니라면 저는 미래통합당 찍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는 저는 이제 거기 미래통합당 절대 안 찍어주죠. 다른 당 미래가 또 근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공화당 미래는 진짜로 마음에 안 들고요. 왜냐면 뭐 서청원 이런 서청원 제 살생부에 있던 사람인데 2번 나오잖아. 윤상현 서청원 책임져야죠. 거긴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2번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참 제주도 좋다. 연세 드신 분이 참 집념이 강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독자 통일당은 제가
뭐 과문한지 몰라도 2번 김승규 원장님은 괜찮은데 1번, 3번은 뭐 저는 야, 그 아까운 그 의석인데 뭐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란 대표님도 그렇고 주옥순 대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보다 좀 더 국회에 적합한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1, 2, 3, 4, 1, 2 기독자 통일당이 뭐 잘하면 한 두세 명 될 텐데 그게 최소. 근데 그 아까운 시트인데 그 1, 2, 3, 4 이쪽에 그게 별로 1, 2, 3번 중에서 2번 김승규 원장님은 뭐 베스트죠. 베스트죠. 그분은 원로로서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 우리 이해란 대표님도 그렇고 주옥순 대표도 그렇고. 이제 나 맞아 죽는다 이제.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섭섭하게. 아니 그 사적으로 한 건 아는 거고 객관적인 평은 평이죠. 뭐 별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비례에서도 무슨 확실한 실제적 발판을 못 만듭니다. 비례에서도 상징적 발판. 미래통합당이 아닌 그런 정당 쪽으로 비례가 많이 몰렸다. 너희 정신 차려라 하는 그 상징적 발판 정도가 될 거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 상징이었네. 다 저기 그냥 깔끔한 승리가 아니고 그냥 그런 승리였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냥 그 독립적인 유권자 조직으로 지역에서 모여야 됩니다. 이게 공명선거지원단 앞으로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이게 100만 시민 헌법수호 100만 시민단으로 이제 전환될 텐데 이런 데가 좋은 데죠. 좋은 의미 깊은 시도입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뭐냐면 독립유권자 조직이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그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글자가 작아서 선관위랑 선거구는 좀 다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선관위 하나에 선거구가 여러 개죠. 송파, 뭐 갑, 송파, 을, 송파, 병 이런 식으로 영등포가 영등포, 을, 영등포, 병. 선관위는 영등포구 선관위 하나인데 선관위는 기초 단위에 있거든요. 시군구에. 그래서 이 선관위랑 이제 그 선거구는 다른데 격전 지역의 선관위가 117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이번에 공무원선거지원단이 70개 정도를 커버를 합니다. 격전 지역은 어떤 데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울산, 창원,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아산, 세종. 여기를 저희가 격전 지역으로 놓습니다. 여기가 선관위로 117개인데 저희가 이번에 커버되는 게 한 70개 커버되고요. 선거구로 보면은 170개인데 여기가 총 선거구가 저희가 그중에 선거구 단위에서 조직이 활성화된 데가 격전 지역 170개 중에 83개입니다. 이제 비격전 지역은 어떤 데냐? 여기 좀 널널한 데들이에요. 대구, 그다음에 경북, 경주 포항, 그다음에 경남, 그다음에 충북, 충남 기타, 경북 기타 이런 데가 이제 비격전 지역인데 여기서 보면 선관위 기준으로는 75개인데 저희가 한 10개 커버하고요. 그 선거구 기준으로는 44개쯤 되는데 저희가 한 13개쯤 커버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광역에서 주로 이제 강원 쪽에서 저희가 한 2개 정도 선관위, 선거구로도 한 2개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100개 선거구 정도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 하는 시도인데 100개씩이나 이 선거구 조직의 씨앗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저희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 숫자로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총선 끝난 다음에 이제 항시적 조직으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 조금 이따 드릴 텐데 이 조직이 이제 4월 10일 사전투표 1일차가 4월 10일이죠. 그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선거구에 있는 주요 후보들을 방문을 할 겁니다. 방문을 해서 후보님은 헌법 납치 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또 선거법 중에 사전투표 원상회복을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사전투표는 부재자 사유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전투표죠. 이상한 사전투표죠. 원래 부재자를 위한 투표인데. 그래서 이걸 사전투표 원상회복을 할 거냐? 이걸 물을 거고요. 또 선거법 중에 이 사전선거운동에 이거 원상회복 할 겁니까? 이걸 물을 거예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6개월 전부터 아무 운동을 못하게 해놔갖고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상회복할 거냐 이런 그걸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지 이게 이제 저희가 4월 10일부터 5박 6일 동안 지키는데 이제 차량에 붙이시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파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 판매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 차량에 붙이는 자석판인데 한 선관위 조직당 저희 조직이 커버되는데 아까 한 100여 개 거기에 2개씩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차량 A가 와서 서서 거기에서 이제 조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 조 들어올 땐 떼갖고 다음 조 차량에 또 붙이고 그 다음 조 들어오면 또 떼서 다음 조 차량에 붙이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한 선관위당 한 2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좀 붙이고 있으면 구박 좀 덜 받을 것 같아서 선관위원 여러분님, 제 백모가 좀 속을 썩이고 있지만 저희 회원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참 점잖으시고 훨씬 더 선량하신 분들이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저희 이제 패널 드는 거 계속 들고 있죠. 이거 지금 패널 들 날이 목요일까지밖에 못 들어요. 내일 모레 글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글피 금요일 날은 사전 투표 당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벼르고 있다고요. 거기다 대놓고 사전투표장 앞에 가서 이런 거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분명히 어떻게 엮을 거냐. 타인의 사전투표를 할 자유를 방해했다고 엮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는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지금 매일 나가고 있어요. 수천 통이. 회원분들께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멀티미디어 메시지에도 이제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안내를 할 거예요. 이거는 사전투표일 4월 10일, 11일 날은 하지 마십시오. 그럼 12일 날은 하면 될까요? 12일 날은 사전투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할 필요 없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걸로 모드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거 21대 국회 애들 또 한다고 이거. 헌법 납치 음모 결사반대 대한민국의 장난이냐? 그다음에 헌법 납치 후 입헌국의 개헌 타령이냐? 그래서 아주 쐐기를 박아버려야 돼요, 얘들. 이 개헌 운운하는 분위기를.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계속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한 1,700여 분, 1,800여 분이 이걸 들고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날은 전국에서 하루에 이게 노출이 400만, 500만 조회가 갑니다. 이게 한 분이 보통 2,000조회에서 3,000조회를 일으키거든요. 3,000 노출.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많이 간 거예요. 많이 간 거고. 이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다. 이거요. 이거 실물 보여드릴게요. 꽤 커요. 네,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쇠에 붙이면은 차에 붙이면 딱 붙습니다. 이게 학원 차량에 붙이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만들어서 팔곤 싶은데 좀 비싸요. 비싸서 2개 만약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만든다.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두 개 만들어 드리면은 이런 사이즈로 2개는 양쪽에 붙였다 그러면 이건 얼마냐면은 2개면은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15,000원씩이나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용으로 과연 이거를 저희가 한 세트에 15,000원이니까 이건 2세트에 10,000원이고 물류비 포함. 그러니까 이거는 물류비 포함 한 세트에 5,000원꼴이고 얘는 물류비 포함 한 세트에 15,000원꼴이니까 얘는 비싼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이 시민경비대 찍어가지고 선관위마다 하나씩만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기분 좋게 이기는 승리는 아닌데 이 문재인 586 집단과 이 친중 박쥐 영구분단 세력 집단,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기득권 세력 하나는
586 기득권 세력이고 두 집단 사이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구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판 싸움을 일으켜내려면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뱀목을 도려내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중의 파워를 그 영향력이 내려간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 뱀목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황교안, 나경원, 김용태, 하태경, 장제원 뭐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좀 이제 숟가락 놓으시고 정계를 은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노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